대환대출 플랫폼은 금융 소비자가 과거에 받은 대출을 더 나은 조건의 다른 금융회사 대출로 쉽게 옮겨갈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소비자가 옮겨가고 싶은 새 금융회사의 대출을 신청하면 기존 대출은 금융회사 간 대출 이동 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옮길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금융위원회가 주도하고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며 금융회사 53곳과 플랫폼사 23개사가 참여합니다. 대환대출 서비스가 2023년 5월 31일 시작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개시 후 2일간 이용 실적을 집계한 결과 모두 3,887건의 대환대출이 이뤄졌습니다. 이동 유형은 90% 이상이 은행 간 대출 이동이었습니다. 31일 기준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은 네이버페이,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KB국민카드, 웰컴저축은행 등 7곳이며 이 밖에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등 금융회사 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대환대출 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이용하려면 사전에 대출 갈아타기를 제공하는 앱을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플랫폼 앱을 이용하려는 경우 해당 플랫폼 내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미리 가입해두면 기존에 받은 대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제공되고 이를 반영하여 갈아탈 수 있는 새로운 대출 조건이 제시됩니다.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 방법은 대출 비교 플랫폼과 개별 금융회사 앱이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대환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앱을 설치합니다. 플랫폼에서 대환대출 메뉴를 선택하고 마이데이터를 통해 기존에 받은 대출 내역을 확인합니다. 더 나은 조건으로 갈아타고 싶은 기존 대출을 선택하고 나의 직업, 자산 소득 등의 정보를 최대한 정확히 입력합니다. 내 조건에 따라 제시되는 1개 이상의 새로운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나에게 가장 적합한 금융회사의 대출 상품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금융회사의 앱으로 이동하여 대출 계약을 실행합니다. 대환대출 완료 결과 기존 대출을 완전히 갚은 사실과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을 모두 정확히 확인합니다. 해당 금융회사 앱에 바로 접속, 기존 대출을 조회하여 바꾸고 싶은 대출을 선택합니다. 금융회사가 새롭게 제시하는 대출 조건에 따라 갈아타는 것이 유리한지 확인하고 대출 계약을 실행합니다. 기존 대출을 완전히 갚은 사실과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을 모두 정확히 확인합니다. 대출 이동 시스템은 은행 영업시간 내 9시에서 16시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는 대출의 경우 대출 계약을 실행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만 시스템을 이용해 갈아탈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대출 조건을 조회하는 것은 신용 점수에 어떠한 영향도 없습니다. 단, 단기간 과도하게 많은 조회를 하는 경우 일부 시중은행 등의 비대면 대출의 일시적 제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 시 갈아탈 수 없는 대출도 있습니다. 바로 연체대출 또는 법률 분쟁, 압류 및 거래 정지 상태의 대출 등은 서비스 이용 시 갈아탈 수 없음이 표시될 예정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들은 자신의 대출을 더 저렴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쉽게 갈아타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는 소비자들을 자신의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금리와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취급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 타 금융회사의 고객을 유입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것보다 기존 고객을 덜 뺏기는 전략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고객의 이탈을 막기 위해 금리 인하나 상품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금융회사의 상품 경쟁력을 증진시키는 요인이 되어 기존 고객의 이탈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신규 고객도 유입시킬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취약계층이나 고령자의 경우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대출 갈아타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은행 기존 대출 조회만 가능하며 다른 은행에 대한 대출 비교 서비스는 받을 수 없는 불편함이 있어 더 좋은 조건에 대한 대출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금융회사의 배려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플랫폼 앱에서 대환대출로 갈아타면 금융회사는 플랫폼의 중개 수수료를 줘야 합니다. 금융 소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게 아니라 당장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금융회사들이 수수료 부담을 대출 금리에 더해서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경우 대환대출 갈아타기가 무색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 신경 써서 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는 매월 수십만 원의 이자를 절약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금리 상승 시기이고 경기 침체로 인해 연체율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체율이 증가하다 보니 금융회사들은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금리를 더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회사는 더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을 취급하기 어렵고 금융 소비자도 기존보다 더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대환대출 서비스가 활발하게 작동하기는 어려운 시기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서비스의 틀이 마련된 만큼 대출 고객을 잡기 위한 금융사들의 금리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금융위는 시스템 안정화와 금융회사의 추가 이점에 따라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는 대출 조건의 범위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환대출 제도는 당분간은 시범 경기 수준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담대가 대환대출 대상에 포함되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완화된다면 바야흐로 금융회사 간 치열한 고객 쟁탈전의 본게임이 시작될 것입니다.